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나스닥 약보합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는 대체로 좀 악재성 뉴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가 개장할 때가 되면 다시 반등을 해서 약밥권으로 땡겨 올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됐던 악재가 한꺼번에 표출이 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지 싶은데 유동성으로 해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보긴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나스닥 지수인데요. 거의 뭐 내려오지 않고 딱 앞쪽에 그 저항대에 받쳐가지고 횡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오기도 그런 어떤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외 증시는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 증시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니케이 한번 볼까요? 니케이가 많이 올라갔죠. 일본이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는데요. 이게 무슨 환율이나 다른 무슨 요인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증시를 따라서 뭐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본의 이 강한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뭐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해서 해외 증시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계속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코스닥 증시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밀리고 있기는 한데요. 밀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5일선 위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것도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뭐 간단한 조정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단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개별 종목 매매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장중에 매매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굵직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오늘 지금 조금 제가 졸려가지고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남선 알루미늄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9% 정도 떨어졌어요. 마지막 거래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나가 버렸네요. 어제가 마지막 6시 때에 주문해서 한 9% 정도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게시판 걸 보니까 남선알루미늄이 이낙연 총리의 동생분이 거기 근무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테마로 분류됐었는데 그 회사가 뭐 다른 쪽하고 어떤 뭐 연관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추측성 기사가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던져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6시 때의 뉴스의 여파로 해서 던지다 보니까 급락해서 9% 정도 하락하면서 끝이 났는데 그 뉴스 기사가 막 항의가 들어가고 이래서 다시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진 않고 일단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일봉으로 볼게요. 갭으로 타락해서 지금 좀 반등 시도하다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연관되는 종목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가 대권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주로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개별 종목의 악재성으로 해서 이제 조금 기사에 대한 진입하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춤하니까 저는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그 다음
남선 알루미늄을 대신할 그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남선 알루미늄만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그냥 그 주워 들은 걸로는 이월드하고 SDN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더 있겠죠. 더 있긴 한데 일단 우선 봤을 때 이월드하고 SDN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월드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매수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 타이밍도 안 맞았고 물렸죠. 여기쯤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한 가지 그 어제 큰 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나오면서 북한 방송에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제가 그 캡처를 한다는 것이 지금 떠들어봤는데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기사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의미예요. 외부의 어떤 세력들의 그 압박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이 심했는데 이런 고통들이 이제는 인민의 분노로 그 표출된다고 하는가요? 인민의 분노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갱생, 이게 이제 마무리 멘트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문구를 계속 제가 읽어보니까 제 느낌은 어땠냐면 미국이나 어떤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제재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내로 표출시켜서 당당히 대응하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 같은 걸 받지 않는다 이런 쪽의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해석을 또 두 가지 각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로만 보면 미국과의 협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핵 보유국이니까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하고 지금 그 시한을 12월까지로 줬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하는 말은 12월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라는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모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덧붙이자면 압박을 해서 그 미국 쪽에서 반응이 나온다면 대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압박하는 용도일 수도 있고, 또 반대쪽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미국하고 대화해봐도 별 비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우호 관계가 확실하니까 미국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강경하게 밀어붙여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문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미중 간의 협상도 그렇고 북미 간의 협상도 그렇고 북미 간의 협상이 특히 트럼프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평화롭게 여기까지 온 건 자기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오히려 당한 것이 아닌가. 압박을 더 해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줘버리는 바람에 북한에서 그 계속 SLBM까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라고 하지만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들입니다. 이런 실험들까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대화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하게 대화하자, 이게 북한의 의도인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동등하게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존심이 좀 많이 상할 겁니다. 자존심이. 미국이 북한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대화를 한다, 이게 좀 모호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 생각 정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북한을 다시 압박하려고 그러면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시간만 준 거니까 넌 이용당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그 큰 업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던 트럼프의 업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경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이야기를 들어주자니 미국에 또 굴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설명 길으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북 경협주가 밀릴 걸로 예상을 하고 빅텍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빅텍을 2,94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940원이니까요.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2,940원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쯤에서 그 빅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안 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 말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대화를 하자라기보다는 인민의 분노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ICBM 실험이라든가 핵실험 쪽 이런 쪽으로 가면서 왜 그 협의를 위반하느냐 하면 북한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중국하고 상당히 지금 군사적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하고 이제 군사 협력 부분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굳건한 동맹 해서 뭐 혈맹 이런 게까지 해서 여차하면 중국과 북한이 함께 움직인다는 뭐 이런 쪽 뉘앙스까지 강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잘못하면 독도에서 전쟁 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무기 팔아먹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선례를 남겨버렸기 때문에 터키가 크루드족 공격을 하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면서 미군을 빼버리는 바람에 터키가 무자비하게 지금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트럼프가 어떤 터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터키 대통령이 그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크루드족 쟤네들이 자꾸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럼 트럼프 들어보고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가 이 트럼프 방침이죠. 그래서 이거 뭐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중간에 끼어 있느니 빼쁘고 터키가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되겠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그 뒷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크루족이 시리아 쪽에다가 구원을 요청해갖고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그쪽으로 와서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맞짱 뜨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루드족이 그 IS를 격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S 요원들을 감금해놓고 있었는데 터키가 공격하는 바람에 그 감옥이 다 이제 풀려가지고 IS가 다시 다 탈출해버리는 그래서 IS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반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런 쪽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트럼프가 동북아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미군이 거기서 희생될 필요 없다고 미군을 일본이나 아니면 본국으로 후퇴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 쪽으로 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을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북한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도발을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경한 모션을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빅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주인 한창제지를 매수를 했는데요. 9일 신동 매수하려다가 9일 신동은 거래량이 너무 낮고 어느 정도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한창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창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낙연 관련주 쪽은 남선알루미늄이 주춤하는 사이에 SDN이 조금 움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주는 한창제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제지를 매수한 이유는 뉴스에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하고 그러니까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고, 황교안 대표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야권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는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부분에 대해서 반발해서 유승민 의원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당을 했었죠. 탈당해서 빠져나왔었는데 이번에 뭡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당이 보수가 반으로 나눠져 갈려져 있으면 선거하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진보는 한 곳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감을 생각해서 명분상 합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내세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다면 안철수 대표는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만약에 야권 통합이 된다면 야권의 지지율 쪽이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황교안 관련주인 한창제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건 아시아나항공 매각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오늘 뭔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아니고 분봉에 보시면 완전 피레침이 하나 강력하게 써 있었죠. 이때 아마 누가 주문을 잘못 넣지 않나 싶어요. 11시 25분쯤이었는데요. 순식간에 그냥 이 매도 물량을 싹 잡아먹고 급등에 확 튀어 올라 버렸는데요. 이게 아마 매수 주문하면서 뭐 증권사나 이런 큰손 쪽에서 주문하면서 뭐 6,500원 이래 주문 넣어야 되는데 6,800원 이렇게 때려가지고 한 방에 이제 물량을 확 때려갖고 확 잡아 먹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매각에 관계되는 본입찰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발표나는지 내일 발표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뭔가가 가시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는 것 같아서 100만원치 매수했는데 이건 시간에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뉴스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이거 매각이 불발돼도 얘는 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분할 매각 이렇게 또 이야기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백광소재 4종목에다가 오늘 빅텍하고 에어부산하고 한창제지 이렇게 3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월드는 매수했다가 바로 손절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보고 모두 정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7종목인데요.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절반을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거래해서 절반씩을 줄일 생각입니다. 이 대절병 관련주는 오늘 보니까 이거 뉴스가 몰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토요일날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멧돼지부터 해서 뉴스가 한꺼번에 몰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용하다가 어제 수요일날 또 멧돼지 뉴스가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거의 조용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왔던 뉴스가 조류독감 AI 관련 어떤 항원 검출된 거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판정났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의심 신고 들어왔을 때는 오르지 않고 있다가 음성이다 하면 실망감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없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건데 의심 신고 들어올 때는 조류독감 그거 뭐 당연히 음성이겠지 하고 오르지도 않다가 막상 결과 발표할 때 조류독감 음성이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음성이네 하고 실망 매물로 던져가지고 돌아다니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오늘 진바이오텍하고 제일바이오가 좀 내려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웃기긴 하지만 투자자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면 대박이다 하고 노리고 확 들어왔는데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네 그러고 막 던지는 그런 현상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지열명 관련주는 그 절반씩을 다 줄이겠습니다. 종목을 하나를 줄이려니까 아까워서 네 종목을 그대로 놔놓고 종목당 그 보유량을 절반으로 전부 줄여서 비중을 100만원치씩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종목 그 매수했으니까 100, 100, 100에서 300이고 그 다음에 밑에 4개 400이고 해서 700 뭐 이런 정도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오늘은 뭐 이 아침부터 대지열명 쪽이 하락해서 출발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뭐 거의 횡보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0.4% 하락하긴 했지만 뭐 거의 횡보성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했고 종목들이 그 남북 경협주가 어제 북한 뉴스 보고 나서 지금 좀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 북미 회담한다 그럴 때 급등했었기 때문에요. 급등했다가 갑자기 그 상승하다가 불발되면서 갭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이 한창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북미 회담하러 갔다가 북한 대표팀이 결렬이다 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갭으로 확 떨어져 갖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떨어져 버리니까 이때 매수 들어왔던 세력들이 완전히 탈출할 시간을 별로 못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정리하려고 반등 시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에서 인민의 분노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다가 한 방 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죠. 김정은이 뭐 ICBM 한 방 쏴버리면 여기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결렬된 회담을 다시 재개하자 하고 이제 2주간 시간을 줬는데 그 2주가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담은 물 건너 갔구나 이렇게 되고 이제는 12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북한에서 미국 반응이 없으면 우리 갈 길 간다 했는 그 기한인 12월 쪽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없이 트럼프가 어떤 우호적인 재수처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시간은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는 남북경협주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설마 북한에서 뭐 ICBM을 쏘겠느냐 이런 정도 설마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죠. 대선 관련주가 오늘 실제로 이런 장세 같으면 대선 관련주가 많이 올라야 되는 장입니다. 지수가 약할 때 대선 관련주가 주로 올라가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악재성 루머가 떠버리는 바람에 가장 대장이 주춤해버리는 바람에 혼란이 좀 생겨가지고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그렇지만 좀 오르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 남북경협주의 반대 개념으로 조금 관심받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뭐 종목들 제가 쭉 이쪽 저쪽 찾아봤는데 바이오 쪽은 HLB생명과학은 무슨 통합 뭐 그걸로 해서 합병 소식으로 해서 여전히 강하긴 한데 헬릭스믹스하고 신라젠이 약하죠. 그래서 바이오도 아마 대체적으로 좀 약했던 느낌이 듭니다. 개중에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9일 제지가 강했습니다. 오늘 9일 제지가 상한가 들어갔네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부터 떠오를 때 9일 그래핀 때문이었죠. 자회사인 9일 그래핀이 그래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구글에서 비밀 협약 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저는 그래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상용화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무시를 했는데 외국인도 한 번씩 들어오면서 계속 더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보물섬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무슨 뉴스가 떴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징주 해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해가지고 국일제지가 왜 상한가 들어간지 설명이 간략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래핀 관련해서 간 것 같은데요. 상한가 들어가고 국일제지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엑사이언C가 따라가는 모습을 취했는데 이건 똑같은 개념이 얘도 맨 그 그래핀인 것 같아요. 엑사이언C가. 그래서 그 상한가 들어가니까 따라 올라가려다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겁나서 못 들어가는 종목인데 강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한 종목은 요쪽은 있어요. 그 미세먼지 관련 이쪽 부분에 위닉스가 거의 대장급이죠. 지난번 올라갈 때 쫙 올라간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지 싶은데요. 실적이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야기 나오면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 미세먼지가 조용해졌었죠. 이건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일본이나 태평양 쪽에 있는 바람이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 같은 게 우리나라로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날씨 보시면 좀 찬 공기가 확 느껴질 겁니다. 그럼 그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북서풍이 불어와서 춥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북서풍이 불어오면 그 북서풍을 타고 중국 쪽에서 그 미세먼지들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미세먼지 경보 떠버리면 쫙 또 한번 떠오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갔던 종목이 그 위닉스하고 하츠 이거는 그 뭐죠 건물 안에 환기 시설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나노 이것도 무슨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쪽이었고 웰크롬 마스크고 크린앤사이어는 공기청정기 필터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코트레는 공장 꿀뚝에 뭐 이런 건데 이건 너무 무거워서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면 위닉스가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하츠 이런 쪽이 따라가는 요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건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부산이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창문 열어봐도 뭐 미세먼지를 못 느끼는데요. 만약에 서울 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라면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로 미세먼지 주의 경보 뜨면 이 종목을 한 번쯤 쳐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만큼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쪽은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제가 기대했던 돼지열병 관련주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이 생겼는데 좀 담담했습니다. 그냥 뭐 누워서 조금 뒹굴뒹굴 뭐 좀 졸아가면서 뭐 좀 자다가 일어나다가 뭐 그렇게 대충 했습니다. 별로 걱정되지도 않고 이제는 흐름상 오늘은 뭐 좀 쉬는 날이구나 이 정도로. 그래서 잔고가 735만원인데요 손실이 좀 생겼는데 뭐 딸 때도 있으면 이럴 때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절반씩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좀 생겼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돼지열병 쪽 파트로 몰빵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100만원씩 4종목 갖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100만원씩 가지고 나머지 3종목은 다른 쪽 파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식으로 종목 오버나이트 할 때도 종목하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댓글 주신 분 중에
아재님 말 듣고 링크 제니시스 매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그 한 달 동안 성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하시면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걸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링크 제니시스는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AI 관련 수뭐뭐라는 무슨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그 외국 기업에 매각이 됐답니다. 2천억인가 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인수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관련 AI 종목들이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묶여서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가 아침에 갭으로 떠버렸죠.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호재성 뉴스가 떴는데 이 종목의 호재성 뉴스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 AI 관련 기업이 매각된 그걸로 해서 떠오르는 건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황인데 갭으로 뜨면 세력들하고 팔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팔죠. 그래서 팔아서 그것도 이 종목 특징이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는 잘 못 올라갑니다. 이건 코스닥 지수가 이 지금 그 코스닥 지수 분봉인데요. 코스닥 지수 움직이는 거하고 얘하고 거의 그래프 그림만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침에 코스닥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는 느낌 주다가 코스닥 지수 밀리니까 따라 내려오죠. 그죠?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지금 비슷하죠. 내려올 때 따라 내려오고 올라갈 때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같은 이런 종목은 나무기술 같은 이런 종목은 대체로 보시면 이 나무기술은 너무 혼잡합니다. 이건 세력이 좀 지저분해서 그래요. 대체로 보시면 좀 금액이 크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는 좋긴 한데 호재성 뉴스로 해서 갭으로 뜬 부분 때문에 맞아서 떨어진 것 같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악재 생겨서 하락한 게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0.7%니까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무 뉴스도 없었다면 여기서 그냥 그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횡보했다고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호재성 뜨니까 위로 떠오르니까 기회다 싶어갖고 팔고 싹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 상황에 조금 연관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팔아버려갖고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제 이야기 듣고 샀다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느낌이 나면 좋고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돌아섰다는 의미를 못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어떤 인공지능 관련 정부 정책이 나온다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그냥 조금 길게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종목들을 제 이야기 듣고 매수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책임 절대 안 집니다. 제가 지금 뭐 거의 그 손실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 하시는 건 절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뭐 특별한 일은 별로 없었던 날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